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NBA 파이널 3차전이 끝나고 나서 양 팀에게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NBA 루머들을 모아봤습니다. 빌 시몬스가 트레이 영이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는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라는 개인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는 대부분의 팀들에게 오프시즌이니까 뭐 이런 비트라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NBA 전문가들 뭐 아니면 루머를 양산하는 뭐 기자들이든 이런 이야기 하나라도 사실 재밌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마이애미는 버틀러를 킵하고 버틀러가 연장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뱀 아데바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 영과 히트 컬처가 서로 혼합이 된다면 야,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라는 개인 의견입니다. 지미 버틀러와 또 뱀 아데바요를 킵하면서 트레이 영을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은 마이애미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팬 라일리라는 사람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행보이긴 했는데 물론 뭐 타일러 히로, 그 다음에 덩컨 로빈슨 등등을 또 묶어서 애틀란타에게 줄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애틀란타가 트레이 영을 매물로 받아오는 선수들이 뭐 히로 혹은 로빈슨 뭐 거기에 뭐 셀러리 덤프, 그 다음에 약간의 드래프트 지명권이라면 당연히 애틀란타가 응하지 않겠죠. 트레이 영, 뱀 아데바요, 지미 버틀러가 마이애미 유니폼을 동시에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지미 버틀러가 최근 들어서 마이애미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결국 샴즈 카나리아, 현재 NBA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양반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버틀러와 연장 계약을 맺을 뜻이 있는 여러 팀들이 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하길 원치는 않을 것이다. 버틀러는 익스텐션, 연장 계약을 원한다. 마이애미가 트레이드는 하지 않을 텐데 과연 연장 계약을 줄 것인가? 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고 궁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트 컬처와 그리고 지미 버틀러의 성향, 올드스쿨한 성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들어맞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마이애미에서는 연장 계약에 대한 뭐 루머나 그런 이야기들을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펜날리 회장이 얼마 전에 버틀러가 입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불협화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레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버틀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더 로고옹 제리 웨스트가 향년 86살의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1938년생이었고요. 그리고 제리 웨스트의 형은 한국전에 또 참전을 해서 안타깝게도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제리 웨스트는 어릴 때 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리 웨스트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베갯머리에 총을 놓고 잤대요. 언제든지 아버지를 쏴 죽일 수 있게. 그 정도로 굉장히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최고의 선수, 그 다음에 또 최고의 경영진으로 거듭났습니다. NBA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선수로서도 우승, 그 다음에 경영인으로서도 우승을 달성했고, 이분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함께 했을 때 구단주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조 레이커 구단주입니다. 나는 항상 이기기를 원한다. 이기기를 원치 않으면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또 굉장히 좋은 팀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LA 레이커스, 멤피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LA 클리퍼스를 거치면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경영진의 모습도 보여줬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파이널에서는 NBA 역사상 처음으로 준우승팀에서 파이널 MVP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대팀이 누구였냐면 보스턴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심 선수는 빌 러셀이었습니다. 그런데 빌 러셀이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리 웨스트가 있는 LA 레이커스 라커룸을 찾아가서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였다고 하죠. 그 정도로 상대 선수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덕망이 높은 분이었고, 그리고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경영인으로서도 변신을 해서 또 후배들을 양성하고 굉장히 NBA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면하시길 바라면서 또 제리 웨스트 옹의 이런 업적을 짧게나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 일단 뭐 댄 헐리 감독과는 파토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네티컷 대학 감독이었는데 유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레이커스 감독으로 뭐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임스 모레고, 그 다음에 또 샘 카셀 보스턴 어시스턴트 코치, 그리고 뭐 JJ 레딕 해설자 같은 자 이런 신규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임스 모레고가 레이커스의 차기 감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임스 모레고 같은 경우에는 뭐 샬럿 호네츠 감독을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댄 헐리가 지금 유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레이커스에서는 경험 있는 감독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샘 카셀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지만 어시스턴트 코치 경력만 있고 JJ 레딕은 지도자 경력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임스 보레고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임스 보레고는 이번 주에 이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감독직 면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레고 감독의 장점은 도노반 미첼을 포함한 이런 공격 자원들에게 아주 훌륭한 오펜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보레고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두 팀은 바로 클리블랜드와 레이커스고, 이 두 팀이 서로 경쟁이 붙었을 때 과연 보레고가 어떤 규모의 계약을 맺을지,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본인이 원할지에 따라서 클리블랜드 혹은 레이커스 감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두 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보레고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벌리어스는 데리어스 갈랜드, 그 다음에 또 제러드 알렌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죠. 제러드 알렌은 본인이 진통제를 맞지 않고, 그리고 출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단과 약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 데리어스 갈랜드는 도노반 미첼이 온 이후에 존재감이 줄었죠. 그래서 도노반 미첼과 팀이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데리어스 갈랜드 캠프가 다른 팀 이적을 알아볼 것이다 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만, 클리블랜드는 데리어스 갈랜드와 제러드 알렌 트레이드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을 데려올 수도 있다,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브랜든 잉그램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데도 관심이 적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데리어스 갈랜드는 올스타에 뽑힌 아주 영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또 받으면서 연장 계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든 잉그램을 영입하고자 데리어스 갈랜드를 트레이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현재 고수하고 있죠. 자, 그래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노반 미첼과 만약에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분간 갈랜드, 미첼, 제러드 알렌, 그리고 에반 모블리로 향후 행보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냈다 젊고 한창이고 상당히 이타적인 성향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감독이 바뀔 시점에서 이 4명을 가동도 시켜보지 않은 채 바로 해체시키는 거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너무 섣부르거나 혹은 멍청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도 없고, 저는 스코터의 이야기대로 클리블랜드는 갈랜드와 제러드 알렌 모두 다 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도노반 미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노반 미첼이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역시도 스코터의 이야기인데, 경쟁팀 임원들이 도노반 미첼 최소 한 3년 이상의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3년이라면 클리블랜드는 도노반 미첼, 데리어스 갈랜드, 제러드 알렌, 그리고 에반 모블리 체제로 우승에 도전을 하는 셈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아니라면 혹은 이 2+1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10년차 35% 맥스를 노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클리블랜드는 어떤 식으로든 도노반 미첼을 잡아야죠. 도노반 미첼이 최전성기에 놓여 있고 클리블랜드 와서도 전혀 불합함 일으키지 않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또 이타적인 득점원이기 때문에 도노반 미첼을 잡아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3차전이 끝나고 나서 양팀 선수들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찰스 바클리 그리고 또 이 TNT 크루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경력 초반에는 득점을 비롯한 숫자는 좋은데 너네 팀이 못 이기네?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니, 지금처럼 챔피언을 노리는 시기가 되니까 팀은 이기고 있는데 테이텀 네 기록이 별로네? 라고 말한다 라면서 웃었어요. 그러자 찰스 바클리도 언론이 그렇지, 팬들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테이텀 본인도 본인에게 쏠리는 비판의 종류는 잘 알겠죠. 그런데 또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점을 비롯한 숫자가 좋고 많은 득점, 그 다음에 개인 기록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스탯치가 풍부하게 채워졌을 때는 야, 너네 팀 못 이겼잖아, 네가 그렇게 기록 내면 뭐해, 팀이 이기지를 못하는데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파이널 우승까지 1승을 남겨두니까 야, 네 기록 구리다, 너 기록 별로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테이텀의 억울함이 좀 묻어있는 인터뷰였어요.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저는 제이슨 테이텀이 굉장히 인터뷰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어머니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어머님이 항상 제이슨 테이텀에게 강조했던 게 올바른 생각,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에 대한 열망, 이런 거였다고 하죠.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의 인터뷰는 사실은 엄청나게 재미가 없지만 반대로 그만큼 마인드셋이 아주 건전하고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오늘 승리를 따내면서 대망의 16년 만에 팀 우승에 1승이 모자란데 제이슨 테이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만 더 보다는 얼마나 오래 걸리든 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현 시점에서 방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제일런 브라운이 2차전 승리를 따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2승이 아니라 2패를 떠하는 팀처럼 플레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의 다소 핵노잼스러운 그런 성격, 반대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진중한 캐릭터가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텀의 저 인터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테이텀이 얼마나 우승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또 침착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제일런 브라운 현 시점에서 파이널 MVP 후보 1순위입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칭 스태프 우리 팀 너무 환상적이야 라고 뒤에서 묵묵하게 선수들을 돕고 지원하는 코칭 스태프들에 대한 샤라웃을 했습니다. 우리 코칭 스태프는 시즌 내내 환상적이었고 정말 체계적이었다. 덕분에 선수들이 모두 다양한 상황을 뚫어낼 수가 있었다. 우리 모두 과도하리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조 마줄라 감독님도 시즌 내내 정말 열심히였다. His ass off라고 했거든요. 진짜 빡세게 아주 열심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목표가 내가 수비에서 지닌 잠재력을 터뜨려서 올 시즌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들어가길 원했다. 그런데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지금처럼 이런 파이널 무대에서는 다재다능한 수비력을 내보이고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이건 결국 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이 일반적인 원투펀치와 다른 부분 또 돈치치 어빙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격에 힘을 쏟는 만큼 수비에서도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동등한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런 브라운이 팀을 승리로 이끈 그 원동력을 수비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놀랍게도 댈러스는 이번 파이널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단 한 번도 100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뿐만 아니라 드루 할러데이, 데렉 화이트, 알 호퍼드, 포르징기스 첫 2경기, 하다못해 벤치에 있는 샘 하우저, 페이튼 프리차드까지 모두 다 수비에서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제일런 브라운이 본인이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뽑히지 못했던 그 결핍에 대한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의 플레이를 볼 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릭 화이트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 감독님 이상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4쿼터 막판 리드를 다 날릴 뻔했을 때 아마도 우리 조 마줄라 감독은 좋아했을 거다. 왜냐? 이상한 사람이니까. He's a sicko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사람, 약간은 좀 괴짜, 아니면 변태, 이런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는데, 이래서 이제 기자회견이 빵 터졌어요. 데릭 화이트가 얼마나 또 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감독 디스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쫓아가는 상황을 더 좋아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코칭 스태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언 윈드호스트,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양반인데 오늘 경기 끝나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치치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주요 골자인데요. 돈치치가 6반칙 상황에서 파울했잖아요. 블락킹 파울, 제일런 브라운과 부딪히면서 그 상황에서 벤치를 보더니 이런 식으로 챌린지 해야 돼 라고 벤치 쪽에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본인 잘못이 마치 벤치 탓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돈치치는 본인의 첫 파이널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구멍 자체인 수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돈치치는 심판과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런 돈치치의 방식 때문에 댈러스 팀 자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 댈러스의 성공은 돈치치의 활약 덕분이지만 남 탓하는 돈치치를 보면 아직은 우승과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돈치치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돈치치의 약점을 고치지 못한다면 댈러스의 우승도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언론인이 팀의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는 아니죠. 하지만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시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브라이언 윈드호스트는 NBA를 굉장히 커버한 지가 오래 지난 인물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저도 중계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돈치치가 본인이 블락킹 파울을 하고 나서 벤치에 굉장히 온화한 제스처로 대화를 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가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승부욕이라기보다는 짜증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본인이 블락킹 파울일지 아닐지 그런 플레이를 해놓고
벤치에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심판 판정을 못 받는 것도 맞습니다. 자, 하지만 또 과도한 그런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과도한 액션, 예를 들어서 뭐 3점을 던지고 실패했는데 본인은 파울이라고 생각했는데 파울이 불리지 않았지만 뭐 벌러덩 눕는다든지 백코트가 느리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브라이언 윈더스트는 지적을 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뭐 소통 방식, 그리고 수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약간은 태만한 플레이,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루카 돈치치도 분명히 이런 인터뷰를 볼 텐데 특성상 뭐 신경도 안 쓴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샴즈와 또 워즈가 동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의 4차전 출전 여부가 아주 의심스럽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보도를 했는데 3차전 나서지 못했고, 그리고 4차전도 이렇게 되면 출전 의심 상태라기보다는 출전 가능성이 낮은, 다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빅맨 거인의 하체 부상이고, 그 다음에 또 힘줄에 관련한 그런 부상이기 때문에 조 마졸라 감독도 부상이 심각하다, 또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희귀한 부상이다, 레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3대 0이고 만약에 4차전을 진다고 하더라도 보스턴 홈으로 돌아가는 5차전까지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전과 4차전의 텀이 가장 짧죠. 딱 하루만 쉰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예상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보스턴의 의료진들은 포르징기스를 4차전의 벤치에 앉혀놓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3대 0이라는 시리즈가 여유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포르징기스는 첫 2경기에서 32점을 넣었고, 그리고 시리즈 초반을 접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의의 부상 때문에 또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3차전과 4차전 사이가 하루라는 점, 휴식일이 하루라는 점에서 포르징기스가 댈러스 원정을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기록 가운데 하나가 포르징기스가 댈러스를 떠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댈러스 원정을 치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뭐 NBA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과 그리고 3차전 끝나고 나왔던 선수들의 말말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NBA 파이널 4차전은 토요일에 열리는데요. 제가 JYP 형님이랑 같이 또 중계를 하고, 그리고 그날은 스튜디오 와서 4차전 리뷰도 하고, 만약에 시리즈가 끝나면 그날 결산하는 라방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